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에 관해서 짧고 그리고 굵게 강의를 하게 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엄소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논의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관광 커뮤니케이션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문화 관광 해설은 크게 보면 관광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행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이 두 가지 큰 변화의 축 속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 커뮤니케이션, 문화관광 해설과 가장 관계가 있고 문화관광 해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틀로서 관광 커뮤니케이션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광 커뮤니케이션이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 그 매체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전달한다라는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일반인한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관광객, 방문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바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그것을 결국은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해설이라는 것은 그 설득하는 과정으로 그 결과는 가치를, 관광자원의 가치를 공감하게 되고 관광자원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설사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광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지역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방문 촉진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현지에 온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지역을 잘 관광하고 또 느끼고 또 갈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이용 촉진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은 이런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앱, 지도, 브로셔, 체험, 음식, 공연, 기념품, 화장실까지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해설사라는 그런 사람, 인력을 활용한 이용 촉진 관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커뮤니케이션 트렌드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리는 방문객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방문객의 눈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문화유산이 제대로 우리가 가치 전달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원 화성에 온 그런 어린이 방문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화성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은 자기가 늘 하던 닌텐도나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방문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도한 게 저희 경기대학이 2013년에 이용촉진 관광 커뮤니케이션의 한 사례로서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한 게임형, 소위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고 그것에 의해서 미션 투어를 우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런 비대면 환경 속에서 상당히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례가 바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다 모형에 근거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처음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처음에 알게 되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해지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동한다.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AI, 알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문화유산 관광 해설의 1단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단계로 문화유산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 교육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관광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공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관심과 공감을 가진 사람을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모령의 1단계를 활용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로서 저희 경기대가 시행한 세계유산 화성의 행궁에 있는 뒤주 체험 관광입니다.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그것이 뒤주인데, 그 학생들이 뒤주에 들어가게 해봄으로써 이색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야, 이 사도세자가 어땠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2단계는 이렇게 우리 수원 화성과 행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상으로, 2단계는 우리가 리들 정저 체험학교 같은 그러한 좀 더 지식 전달 차원의, 교육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가 우선돼야 된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1단계 다음에 2단계다. 우리가 관광 삼아, 나들이 삼아 온 우리가 학부형 동반 학생들한테 2단계 교육 차원에서 지식 전달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은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략은 첫째, 문화유산 체험 관광이다.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서 인지와 관심 유발이 1차적인 목표다. 아이다 1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배움보다는 우리 방문객이 즐거움 등 감성적 체험을 창출해야 된답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요? 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고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참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우리 문화유산 관광의 미래 수요자인 젊은 층들이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핫플레이스 니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맛이죠, 아름다움이죠, 이색적, 재미, 가성비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틱톡이라는 앱을 보면요, 15초 이상 넘어가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뉴트럴한 그런 새로운 니드, 그 다음에 최근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늘이 없으면 안 되는 릴렉스라는 그런 니드에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해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1단계 문화유산 관광입니다. 이거는 감성적인 체험, 감성적 공감을 목표로 하는 관광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재방문해서 2단계 문화유산 교육의 대상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차별적으로 해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기대학에서 2016년에 제가 실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사도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요. 이 봉수당이라는 우리 행궁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곳에 오면은 저 해설판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 경관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우측에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측에 있으니까 동선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사도의 얼굴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하면서 그 안에 만화로 구성된 그런 해설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걸 치울 수 있게끔 전면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문객에게 이해도를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던 그런 안내판보다 훨씬 증가된 이해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층의 재미를 활용한 관광 커뮤니케이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문화재 세계유산 화성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게 학생단체나 또 가족 동반 이런 어린이들만 오는 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젊은 사람들의 수요를 활용해서 설득을 한 과정을 통해서 우호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재방문, 또 그다음에 SNS 구전이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세계유산 화성에 문화재 양이라는 문화재청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원 운영재단이 거기다, 화성 운영재단이 거기다 밤에 불을 킨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관심을 가진 다음에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저기다 성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죠? 바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인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1단계는 먼저는 감성적인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의 구정과 재방문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란 기본적인 니드에 근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시도한 2017년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지식 전달 위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해설에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취향인 재연 배우라는 차원의 우린 하나의 또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과 술락군이라는 것을 다 저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단기간 내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저분들한테 커스튬도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저분들한테 상호 뭔가 접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를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의 메시지는 노 메시지, 말하지 않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나름대로 첫 번째 잘 수행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저렇게 진일보돼서 저거는 전문 문화관광 재연배를 활용한 그런 관광 커뮤니케이션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죠. 저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조금 해설자가 접목시켜야 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 행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선진화가 앞당겨진다. 이제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서 선진화가 이 코로나 이후에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측면에서 보면은 학생 단체 수요가 감소될 것입니다. 이미 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 단체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한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족 단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왔을 때 문화, 관광, 해설을 듣는 태도하고 가족 단위랑 왔을 때 듣는 해설은 다릅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족 단위 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얘기했던 아이다 모형의 감성적 공감에 우리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수용력을 기반한 일상회복형 국내 여행이 아마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친숙한 곳에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 방문이 선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엔 체험 관광, 그 이전엔 또 보는 관광이었습니다만 신기성 차원에서 체험 관광에서 이제는 생활 관광, 탈일상성이 주 목적인 생활 관광, 제주도 한 달짜리 여행 같은 현지인대기 여행이 앞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 관광이라는 걸 한번 조명해 보면요. 바로 생활 관광, 우리 제주도 한 달짜리가 한 달 사는 것만이 생활 관광이 아닙니다. 현지인 대기 여행의 가장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템플스테이입니다. 이것은 스님 대기 여행이죠. 그렇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찰다움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호스트, 여기서는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여러분들 해병대 캠프 아시죠? 그 해병대 캠프도 바로 생활관광의 가장 멋진 사례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다움, 정체성은 해병대다움이 있고요. 호스트는 그 빨간 모자의 조교가 호스트가 돼서 성공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관광 사례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생활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이미 작년에 시행이 돼서 강진의 푸소체험, 현지인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관광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러한 크게 관광 커뮤니케이션 트렌드, 그 다음에 생활관광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관광 행태 변화의 축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방문자 눈높이에 맞춰서 변신하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문자가 우리가 첫 번째 이적을 온 어린 아이들이라면 좀 더 감성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감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방문에 상당히 뭔가 지식적 욕구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교육 차원의 또 선생님 차원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방문자가 좀 더 젊은 층이다 그럴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한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까 생활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다움, 그 지역을 느낌을 갖게 하는 지역다움을 갖게 하는 전파자로서의 현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역다움 전파자로서 현지인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다움을 잘 역할을 담당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방문자가 생활관광으로 이것을 온 것은 아니고 체험관광으로 와더라도 그 사람들을 생활관광의 눈높이로 현지인 눈높이로 바꿔주는 그런 의례의 주관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해 볼 때 여러분들은 지역관광의 핵심 인력으로서 생활관광 호스트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지역관광의 핵심 인력은 문화관광 해설사도 있지만 우리가 농어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 인증 사업체도 한 전국에 1000여 명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역관광의 핵심 인력으로서 앞으로 지역관광을 선도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관광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젊은 층 어필을 위해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식 전달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분과 접촉을 통해서 그분의 감성적 공감을, 방문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현지인으로서 지역담을 맛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침 순천 사람이라면 그 순천에 온 사람들, 거기 온 사람의 순천만두 보지만 그 순천담을 맛뵐 수 있는 복장과 매너와 또 어투, 메시지, 교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설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순천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관광자원의 태도 변화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천에 대한 태도 변화, 순천에 대한 그런 지역 브랜딩 선호도가 또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활관광 호스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설사로서 관광객을 만나게 되지만 그분들한테 인상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나중에 재방문 올 적에는 준주민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준주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자기가 그 지역 사람인 양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준주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껴야지 지속 가능한 공감 해설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의 차원에서 처음에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시작됐지만 이것이 또 앞으로 차세대형 여가문화형 일자리로서 위상이 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고 지금 앞서 얘기한 그런 지속 가능한 공감 해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제가 최근에 쓴 이 책을 참고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